자, 그리고 그 뒤로 가서 우리가 분사 구문에서 주의해야 될 분사 구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 우리가 독립분사라 그래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쓰이는 것을.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우리가 쓰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문장에 일단 답은 보다시피 weather permitting이라는 게 될 거고, 근데 왜 그러냐면 뒤에 문장의 주어가 우리가 같은 경우는 앞에가 생략이 돼요. 만약 여기에가 위가 있었다면. 그런데 허락한다는 건 우리가 허락하는 게 아니고 날씨가 허락한다면이라고 뒤에 문장의 위와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같지가 않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주어 같을 땐 생략하지만 다를 땐 이대로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그대로 쓰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것에 대한 능동구문. 왜? 날씨라는 게 permit, 허락한다는 행동 직접 하는 거니까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라는 문장이 원래 될 텐데, 그래서 능동 형태인 permitting이 들어가는 weather permitting이 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러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분사 구문의 이 접속사는 생략을 하죠. 생략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아래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접속사 생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되지 않고,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되겠어요? 뭔지 이거 보면 알겠지? 이 뒤에 문장에 I를 이 자리에 넣어보세요. 내가 직접 듣는 거냐, 듣는 걸 당하는 거냐. 그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듣는 거죠. 그래서 리스닝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걸 내가 설명했는데 그 아래 보면 조금 이름이 달라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이건 일반적으로 주어가 딱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 이걸 써요. Generally speaking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럼 여기서 주어는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누가 될지 그 문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관용처럼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외워야 되겠지? Generally speaking, frankly speaking, judging from, talking of 등등 아마 책에 그 뒤 더 많이 나와 있었고 학교에서도 많이 더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쓰이는 구문의 문제는, 자, 우리가 with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때 with는 뭐뭇을 가지고가 아니고 뭐뭐한 채 또는 뭐뭐한 상태로 라는 의미로 씁니다. 뭐뭐한 채로 나와있죠. 자, 그 뒤에 명사라는 것은 이 글의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직접 하는 것과 목적어의 행동을 당하는 이것에 따라 구별을 합니다. 뭐를? 그 뒤에 쓰이는 분사를. 오케이? 자, 이렇게 쓰이는 건데, 예를 들게요, 위에 거. 우리가 뭐뭐 한 채라는 with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더 new 룰이 이 글의 어떤 목적어가 되겠죠. 이 목적어가 이 더 new 룰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take effect라는 행동을 직접 하는 거냐? 아니면 is taken effect를 당하는 거냐? 오케이? 근데 우리가 take effect가 효력을 발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원래 문장이 뭐냐면 The new rule은 takes effect in 5 months. 5달 안에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문장상에서는 얘는 뭘로 쓰이냐면은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자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장에서의 역할은 이 룰이라는 게 직접 이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이란 말은 뭐하지만 이 동사 직접 하는 거죠. 당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능동 형태의 분사인 현재 분사인 taking 쓰십니다. 그럼 해석해보면 이 새로운 규칙이 5달 안에 효력을 발휘하면서 발휘한 채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녀는 twist her hands, 손을 꼬았다. 근데 knowing 뒤에 쓰이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죠. 이 not이라는 부정어 있죠. 부정어는 우리가 이게 분사 구문이든 동명사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문장 앞에 사용이 돼야 되죠. D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야. 자, 물론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는 것은 not만 쓰이는 게 아니고 never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쓰는 거. 여기에서 핵심은 아무래도 요 with 뒤에 목적어 뒤에 이 분사를 현재 분사를 쓰는지 능동의 뜻으로 아니면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지를 구별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되겠어요. 자, 잠깐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세요. 자, 첫 번째 거. 나는 들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이때 뒤에 들어가는 여기에 뭐 콜드나 콜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죠. 자, 이 분사는요. 꾸며주는 게 아니고 수식한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이때는 굳이 따지면 앞에 있는 이 나의 이름이라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뭐로 쓰입니까? 보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근데 뭐 보어로 사용되든 이게 문장을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왜? 중요한 건 이 이름이라는 게 직접 부르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에 의하여 불려짐을 당하는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뭡니까? 나의 이름이 불려짐을 당하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들어가게 되는 이유죠. 자, 두 번째 것도 그녀가 앉아 있었는데 여기에 쓰이는 surrounded나 surrounding도 앞에 있는 주어라는 사람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에요. 주격 보호라는 얘기 쉽게 말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녀가 surround라는 행동을 하느냐 또는 surround가 되어져 있느냐. surround은 둘러싸다인데 그녀가 둘러싼 게 아니고 사람들에 의하여 둘러싸여져 있음을 당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너 look at the mountain 봐라. 그런데 이때의 mountain은 뒤에 쓰이는 이 부분은 굳이 따지면은 mountain을 꾸며주는 이때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야.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 이 앞에 쓰이는 이 mountain이라는 게 커버 하는 겁니까? 커버 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커버는 뭔가 위를 덮다는 뜻인데 눈으로 덮여짐을 당한다는 의미로 과거 분사가 쓰이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4번은요. it being이에요. 왜? 또다시 앞에 있는 I와 그 앞에 있는 it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왜? 날씨에 해당되는 비인칭 주어죠. 비인칭 주어 it를 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뒤에 있는 I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주는 이걸 뭐라고 했다? 우리가 독립분사라고 한다 했죠. 자, 5번이 어떤지 보겠어요. 5번은 우리가 그때 말한 것처럼 with라는 단어를 쓰고 그녀의 11명의 아이들이란 목적어가 뒤에 이 행동을 직접 하면은 ing 그런데 되어지면은 pp라 그랬죠. 근데 그 아이들이 따르냐 따라짐을 당하냐 뭔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능동의 관계니까 following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B번부터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거. 어디 봅시다. I saw the dog crossed. 이거는 우리 지각동사라고 하는 그 단어 뒤에 이 cross란 단어는 굳이 쓰면은 뭐로 바꿔야겠어? 그렇죠. 이건 crossing이 되겠죠. 물론 원형인 cross도 가능해요. 우리가 이 단원이 지금 분사니까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는 아무래도 현재 분사 쓴다고 바꿔야 되겠지. 왜? 이 개라는 게 이 건너간다는 행동을 직접 하기 때문에 능동의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 2번은요. 우리가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compare란 단어를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자, 이 compare란 단어는 우리가 이제 compare A with B예요. 주어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A와 B를 비교하다는 문장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내용상 봤더니 그 소녀는요 더 예쁜데 나의 소녀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나의 동생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얘가 일종의 뭐가 돼?
B가 아니라 B가 되고 얘가 A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 문장을 보통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다음 가지 많이 쓰죠. compare라는 단어 쓸 때는 A라는 대상은 is compared with B. 보통 이렇게 A와 B를 비교할 때는 항상 수동 형태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A는 B와 비교되어진다 라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원래의 문장도 만약에 if the girl is compared, 만약에 if the girl is compared with my sister, 이렇게 문장이 돼야 되겠죠. 원래 문장은. 그러면 그녀가 더 예쁘다. 겹치는 그녀와 그녀가 같고 if도 빼버리고, 그럼 사실은 is가 동사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being compared with my sister가 돼요. 자, 이거 빼버리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being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생략이 가능하죠. 그럼 사실은 이 자리에는 comparing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 그렇지, compared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쓰이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왠지 능동의 관계, 수동의 관계 되게 애매한 그런 단어가 compare라는 단어야. 왜 compared가 되는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잠깐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There was no bus service. I had to walk home. 맞는 것 같은데요? 원투트는 맞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뭐냐면 선생님 뭐라 했나요? 이 컴마. 완전한 하나의 문장과 완전 하나의 문장은 컴마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문장이 아니면 구로 바뀌어야 돼요. 바로 어떤 게? 앞에 쓰인 이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바꾼다면 일단 뒤에 문장에 쓰이는 I 있죠. 이 I라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앞에 있는 문장이 대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대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르니까 그대로 써줘야겠지. 그 다음에 was라는 동사랑 had to라는 동사는 같은 과거 시제니까 was가 동사 원형이 뭘로 바뀌어서? being으로 바뀌어서 문장이 쓰이면 다시 말해 there being no service, no bus service, I had to walk home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게 굳이 there being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 부분 여기가 지금 사용되어 있는 거고. 4번은요 finishing the work an hour ago, I have much free time now인데 두 문장은 보다시피 an hour ago라는 과거와 그 다음에 지금이라는 두 개의 시제가 달라요. 앞에서 한번 말한 적 있지만 동사의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시제가 다를 때 무조건 having, pp, 그렇지. 그래서 만들었으면 뭘까? 이거는 having finished라고 써야지만이 문장이 두 개 시제가 이게 그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5번 같은 경우는 자, 뭐 shortly after 막 뭐 후에 내가 나의 자동차로 하여금, 이때 지금 head는 보니까는 사역동사네요. 가지다가 아니고. 그러면 나의 자동차로 하여금 repair라는 동사를 쓸 수 없으니까 수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야? 과거 분사로 쓰니까 repaired라는 형태로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my car라는 것을 뭐 하는 거? 보호로서 사용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나? 그 다음에 C번에 틀린 거. 자, 뭐가 있을까요? 자, 나중에 내 이 문제들 싹 다 조금씩 변화시켜놓고 니한테 맞히라고 할 거야. 그럼 왜 이게 맞는지, 왜가 틀린지 이해는 다 해야 되겠지? 하지만 일단 이 내용상에서는요, 여기에 쓰이는, 자, 3번 봐볼까요? 뭐가 문제인지.
The city is 지금 컴마가 들어간 거 봐서 앞에 분사 구문인데 이 부분이 그죠? The city가 이거 일단 지우고 이 앞에 문장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The city가 본다는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위에서 보여진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 seeing을 쓰느냐 아니면 뭘 쓰느냐. 그렇지. 과거분사인 seen을 쓰느냐를 구분을 한다면 답은 seen이 돼야겠죠. 도시가 어딘가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written이라는 pp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앞에 뭐가 빠져 있어? being이나 아니면 having been이나 그건 아까 말했죠? 왜냐면 무조건 분사 구문으로 시작해야지, 아니 현재 분사로 시작해야지 과거 분사를 시작하는 그런 문장 자체는 없어요. 그 앞에 있는 비동사의 ing 형태의 현재 분사가 생략됐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뭐 어쨌든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치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죠? 그런 내용이고, 다음 문제. 답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3번과 5번이 될 것 같은데 왜 5번이냐? 일단 뭐 being fine 뭐 이게 분사 현재 분사 쓰니까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we가 앞에 문장에 우리가 fine인가요? 아니죠. 뭐가 돼야 돼요? 날씨니까 it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it는 뭐야? 뒤에 있는 문장이 주어랑 같지가 않지? 그럼 그대 여기 사용이 돼야 되지. 답은 it being fine tomorrow가 돼야 되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 자,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십시다. 자, 우리가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컴마가 찍어져 있다는 거. 컴마가. 자, 그렇다면 뒤에는 보다시피 주어 동사의 문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가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분사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뭘까? 뒤에 문장의 주어인 we, 뒤에 문장의 all the roof가 앞에 지금 생략되는 게 맞나? 날씨가 춥다는 것은 우리가 주어는 뭘 쓴다는 얘기야? 비인칭 주어 it를 써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눈이 왔다는 것도 비인칭 주어 it를 써야겠지. 그래서 둘 다의 공통점은 독립 분사. 다시 말해서 뒤에 있는 we와 앞에 있는 it가 같이 않기 때문에 써줘야 되는 내용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그 남자는 안 졌다. 그래요. 안 졌는데 문제는 그의 팔이 있으는 크로스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되어졌다는 의미를 쓰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거. 크로스는 이렇게 뭐야? 접는 거죠. 팔이 접는 게 아니라 나의 팔이 접혀지니까 과거 분사가 들어가 있죠, 이게. 그건 맞는데 그 뭐뭐 한 채라는 말을 쓰려면 뭘 이용해서? with를 이용했으면 되겠지? 그는 told 이야기를 말했는데 역시 뭐뭐 한 채 with를 쓰고, 중요한 건 그 뒤에 무엇을 이용했을까? 그렇죠. 그의 입이라는 목적어가 스탑은 가득 채우답니다. 근데 입이 채우는 게 아니고 음식으로 또 나에 의하여 또는 그 사람에 의하여 채워짐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with라는 걸 이용해서 뭐뭐 한 채로 라고 문장을 써서 내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어법상 틀린 부분인데 일단 1번의 amazing은, 자, 우리가 했던 내용 잘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amazing은 보다시피 지금 현재 분사야. 물론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영어에서 분사가 뒤에 수식하는 뭔가가 없다는 의미는 얘가 뭘로? 보어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럼 이 보어로 쓰이는 단어가 여기서는 주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면 되겠지. 그럼 주어가 amazing이라는 행동을 amaze를 하느냐 당하느냐야. 그가 누군가를 놀래키면 amazing이 맞고,
그게 놀람을 당한 거면 amazed가 되고, 그럼 뭘까, 이것은? 그렇지, amazed가 되겠죠. amazed가.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고, 두 번째. 뭐 start라는 것은 우리가 마피스 인기 유지하려 뭐 그런 부분 했을 때 나왔지만 양다리 동사야. to sing도 가능하고 singing도 가능하고 이거는 동명사 singing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음, 선생님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이 이게 지금 여기 부분만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요거 4번 때문에 약간 고민이 되네. 왜 4번이 이상하냐? 보세요. 일단 위에 건 내가 지울게요. 그가 아주 놀라워서 했다라는 놀라움을 받았다. 놀라워했다면 amaze가 맞는데, 만약에 다른 답이 없다면 이게 답이 맞아야 될 거야. 그럼 지금 D의 내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요거제. 또 다른 아주 좋은 위대한 시간은 그들이 뭐 할 때다. came from under the stage. 스테이지 아래로부터 왔을 때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뒤에 보다시피 컴마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쓰는 겁니까? 또 문장을 쓸 수는 없죠. 그럼 이 자리는 누가 보나마나 뭐가 됩니까?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분사 구문. 그런데 이 분사 구문의 주어는 누굽니까? 바로 앞에 문장에 있는 they야.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과거 분사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holding과 과거 분사인 held를 쓰는 거죠. 주어 물론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 roses라는 이거를 잡고 있는 거는 그들이 직접 하는 행동이니까 그래서는 홀딩이 돼야 되겠네. 홀딩이.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내용이네. 스테이지로부터 올라왔을 때 뭐를 장미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I'll make love to you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내용이네. 그러면 1번을 다시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어떤 하나의 좋은 목소리와 위대한 퍼포먼스였다.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다는 뜻이겠네. 아이는요 따라왔고 그리고 그는 이때는 amazing은 아주 놀라운 존재였다는 말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라는 사람이 지금 내용에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15살짜리 뭐 꼬마 아이인 것 같은데 브랜디에게 근데 이 브랜디라는 애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목소리도 갖고 있고 위대한 퍼포먼스 공연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베이비 페이스는 베이비 페이스가 그 다음에 이어졌고 그리고 그의 무대는 뭐 놀라웠다 뭐 이런 말로 쓰이는 형태로 이 amazing이 그 아이가 진짜 사람들의 놀라움을 줬다는 뜻으로 쓰이는 문장이 되겠네요. 선생님 앞뒤 내용을 안 읽어봤으면 이 부분만 놓고 보면 amazing이 뭐 굳이 맞았다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가 놀라움을 남에게 주느냐? 그러면 amazing이에요. 그가 놀라워했다 할 때는 amazed죠. 보통 그는 놀라워했다는 말을 쓰는 줄 알고 선생님이 봤는데 앞뒤 내용사 봤더니 그가 참 놀라운 존재였다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때는 1번이 아니고 4번이에서는 완전히 4번은 누가 보나 잘못된 문장이니까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에서 장미를 쥐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직접 한 행동이니까 수동의 뜻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능동의 뜻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 이거 선생님이 너무 급하게 문제를 봤네. 자, 그 다음에 F번 가겠습니다. F번. 자, F번의 내용. 자, 맨 처음에. 자. Why does one slum child go to drugs? 자, why를 썼습니다. 뭐만은 반면. 그런데 while 뒤에 another 다음에 to go. 이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while은 뭡니까?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 근데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우리 책에서 뭐라 했냐면 분사 구문을 사용을 할 때 굳이 이제 여기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사 구문을 쓸 때 어떤 경우에 의미를 뭐하기 위해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분사 구문에서 뭘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했었죠. 일본에서는 지금 이 문장이 아마 이게 아닌가 해요. 자, 원래 문장은 while another 또 다른 한 명의 누가 아이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goes to가 되겠죠? 어디에 가다란 말로 goes to 뒤 내용 봤더니 칼리지네요. 똑같다 칩시다. 이런 문장이 원래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another child라네요. 앞에 있는 child인 one slum child는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another child도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래서 그냥 another child를 줄여서 그냥 another까지만 쓴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자, 그리고 그 뒤에 쓰여 있는 goes라는 동사는 앞에 문장과 시제가 일치되기 때문에 뭘로? going이라는 형태의 뭘로? 현재 분사로 바꿔 쓰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적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going이 돼야 되는 형태가 바로 그거야. 이거는 while 뒤에 문장이 쓰인 게 아니고 접속사 하나 또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랑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뭘 썼어? 그래요. 문장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 분사를 이용했습니다. 알겠나? 그 부분이 사용되어 있고 자, 두 번째는 In a survey of the many ways 많은 방식의 서베이에서 라고 문장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치냐 아니면 where이냐인데 여러분 이 위치라는 단어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는 특징이 뭐야? 뒤에 문장에 이 many ways라는 뭐가 선행사가 어디 주어 자리든 아니면 또는 목적어 자리든 아니면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든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자리에. 자, 그러면 뒤에 문장 한번 봐볼까요? 아이들은 주어 성공적으로 다룬다. 뭐를? 재난들을. 이게 일종의 전치사 목적어겠죠? 자, 그리고 또 predicts. 거기도 들어가나? pediatrics는 이거 상관없네. 그럼 이 문장이 됐을 때 이 many ways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굳이 들어간다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란 말로 in the 그러한 방식으로 상황이 아니고 방식으로 자 그럼 보다시피 무엇과 전치사와 앞에 겹치는 선행사가 지금 같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굳이 위치를 쓰려면 이때는 이 뒤에 있는 in까지 가서 in 위치가 되든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되는 선행사를 모두 생략한 대신 쓰는 where이라는 관계부사를 바꿔 쓰든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지? 이때는 where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creating과 created by라는 거 두 가지 중에 뭐가 되냐라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우리가 이건 동사는 절대 아니죠. 이게 뭡니까? 현재 분사지. 이거는요 pp예요. 과거 분사예요. 자 이게 일단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뒤에 있는 뭐 명사를 꾸며주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이때는 앞에 있는 가족의 어떤 환경이라는 것을 일종의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로 사용된다 보면 돼요. 근데 이 환경이 직접 만듭니까? 누구인가에 만들어짐을 당합니까? 그렇지. 그들의 부모에 의하여 만들어짐을 당한다라는 수동 형태인 과거 분사가 사용이 돼야 되겠죠. 왜? 이 environment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충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는
과거 분사인 created by가 들어가줘야 되는.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지. 5번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이 본문 내용까지 우리의 설명이 되겠습니다.